2013년 2월 미국 LA 버나가에 위치한 구 세트 호텔에 투숙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희 방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해요. 물색이 거먹고 맛도 비린 게 뭔가 이상해요. 결국 호텔 측에선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확인하러 갔는데요. 그만 거기서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물탱크 속에 나체 상태로 잠겨있는 여성의 시체였습니다. 우선 이 여성의 정체부터 파헤쳐드리면요. 21살의 중국계 캐나다인인 앨리사 램은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방학을 맞아 자신에게 힐링을 선물하고자 홀로 LA로 여행을 오게 됐고 1월 28일 LA 버나가에 위치한 구 세트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앨리사 램은 1월 31일 갑자기 실종이 됐고요. 2월 13일 경찰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2월 13일 경찰은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2월 1일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그녀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누군가를 피해 숨듯이 몸을 숨기고요. 또 복도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또 누구와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왜 저러는 거예요?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호텔에서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각종 강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관된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상에는 CCTV가 없었던 관계로 약 반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 측에선 타살에 의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특이하게도 시신 외부에서 어떠한 물리적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고 밝히며 양극성 장애를 동반한 우발적인 익사라는 내용과 함께 사고사를 발표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접 증거가 없이 종결되어 지금도 풀리지 않고 CCTV 속 앨리사의 설명되지 않는 이상 행동 때문에 더욱 무수한 의혹들로 전 세계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환경미화원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불포천의 부평기후변화체험관 인근 수로에서 마대를 수거해 1km가량 떨어진 집화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밟히는 마대자루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직전 동료들과 함께 마대자루를 열어보게 됐는데요. 자루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부패한 시신은 굉장히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자루에는 시신의 두 팔과 몸이 그리고 다리도 같이 웅크린 것처럼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살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이 하천변에 사체를 담은 마대자루를 이렇게 대담히 버리고 갔다는 점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힌 시신의 최종 부검 결과 시신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농도 40%로 검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망 원인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서요. 사건 수사에 큰 가림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3차원 3D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피해자 몽타주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제보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한19에서 다시 한번 인천 불포천 마대 살인 사건 피해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은 150에서 155cm가량의 키에 통통한 체형으로 몸무게는 약 50에서 60kg일 것으로 나왔고요. 혈액형이 B형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 당시 진 스포츠걸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시거나 이 여성의 가족 지인분들 혹은 불포천 마대 살인사건 현장 등을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인천 지역 외국인 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제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2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 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개월 후 경찰서에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장비 학원 학생 B 씨고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행 도구였던 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B 씨가 돌연 심심해서 자백한 거예요 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뭐야? 결국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남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선 진범 검거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단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2015년 5월 홍콩 마안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차량.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두 여인, 웡슈펑과 호리링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움직이고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누군가 차 안에 침입해 모녀를 살해한 흔적도 또 자살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사망 원인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자 밀실살인으로 불리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당신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럼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아내의 남편 호킴선. 그는 홍콩 명문의 모 의대 마취과 부교수였는데요. 하지만 그에겐 너무나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범인인 이유.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모녀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차량 어디에도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만한 정황이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려는 그때 여기 요가볼이 왜 찌그러져 있지? 요가볼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후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호킴선 교수가 요가볼에 가스를 넣고 있었어요. 소름. 그렇습니다. 남편 호킴선은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넣고 마개를 없앤 뒤 아내와 딸이 타고 있는 차에 넣어둔 거죠. 즉 밀실 살인 트릭을 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랑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정말 저 진짜 사람이야? 인두껍을 쓴 진짜 악마네요. 아니 근데 왜 죽인 겁니까? 왜?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남편 호킴선은 자신의 제자이자 딸의 과외 선생인 한 여성과 불륜 관계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딸과 자살한 거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이 추악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꼬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산타모니카 산맥에 위치한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 그중에서도 광활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내 캠핑장은 가족들과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의 총성이 울리는 곳. 아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소리가 막 들리나? 이 핏빛이 드리운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의 남쪽 산책로 해먹에서 자고 있던 제임스 로저 씨.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팔이 뜨거워졌어요. 샷건에서 발사된 산탄에 팔을 맞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공원 내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던 멜리스 씨는 오전 5시쯤 총성을 들었는데 그의 캠핑카에 선명한 총탄 자국이 발견. 누가 저 숨어서 자꾸 난사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데 결국 2018년 6월 22일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어바인에 거주하는 35살 트리스탄 비우데 씨는요. 2살, 4살짜리 두 딸과 함께 공원 내 칼라바사스 캠핑장에 머물렀는데 두 딸은 무사했지만 아빠 트리스탄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 아유 웬일이야. 경찰 조사 결과 밤사이 누군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너무 잔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노리고 지금 죽인 거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샀대잖아요. 뭔 일이래? 당시 불과 50m쯤 떨어진 곳에서 새벽 4시쯤 4발의 총성을 들으니만 있을 뿐 결국 이 살인사건은 이후 캠핑장에 울린 총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 전역에 공포심이 번졌고요. 이 사건 직후 주립공원 측은 캠핑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발표.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큰 경찰 조직인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증거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지금 3건만 얘기했는데 사실 3년간 접수된 총격 신고만 모두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휴. 참.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대상도 특정이 안 됐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 캠핑장에 대체 어디서 총성 계속 들리는데 총을 쏜 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캠핑족들이 어디 좀 없는지 뭐 모든 게 빠삭한 그런 사람이겠죠. 대체 범인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까요? 대체 그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